안녕하세요. 한성중학교 선생님들. 이번 영상은 2021년 3월 2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온라인 클래스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 영상입니다. 이번 새롭게 바뀌는 온라인 클래스에 추가된 기능 중 가장 핵심적인 기능 세 가지는 조종래와 일반 교과 수업을 온라인 클래스 내에서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출결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몇 번 반복해서 실행해 보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화상 조정래 만들기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는 실시간 화상을 통해 조회 또는 종래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학급 클래스홈으로 들어가십니다. 저는 3학년 2반 담임이라서 3학년 2반 클래스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이 달력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클래스 조종래 일정이라고 해서 날짜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주 단위로 저장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날짜를 저장된 것을 보고 수정을 클릭해 주시면 조종래가 만들어지는데요. 미리 일주일 분량의 조종래를 만들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수정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요.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내일 시간표가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수정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생성하시면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다음, 일반 교과 수업 만들기입니다. 자, 이 페이지는 일반 교과 수업을 만들 수 있는 페이지인데요. 어, 본인의 클래스룸에 들어가셔서 왼쪽에 내 강좌 관리를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화상 수업과 강의 추가라는 기능이 나옵니다. 화상 수업은 말 그대로 화상 수업을 개설하시는 거고요. 강좌 추가는 기존에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것처럼 일반 수업이나 뭐 영상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문서를 올리거나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먼저 화상 수업을 클릭을 해 보시고 그러고 나면 이렇게 화상 수업 생성, 수정할 수 있는 란이 나오는데요.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강의명 쓰시고 강의 소개글, 화상 수업 시작 시간, 종료 시간 그렇게 쓰시고 오른쪽 하단에 강의 생성을 누르시면 끝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이렇게 일반 교과 수업, 화상 수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조종님이 화상 수업을 개설하셨으면 실제로 운영을 하셔야겠죠. 어, EBS 내에 화상 수업이 추가되었다라고 하면 감이 아직 안 잡히실 텐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줌 화상 강의 기능이 EBS 온라인 클래스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줌을 기존에 사용했던 선생님들은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기본 메뉴나 기능이 유사합니다. 줌을 사용하시지 않았던 분들도 줌보다도 훨씬 더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기 때문에 보시고 한두 번만 하시면, 두세 번만 하시면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입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인이 선생님께서 지정해 두신 그 시간에 조종래라든지 그 교과 제목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화상 수업이 시작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고 여기 확인을 클릭하시면 수업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장을 하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하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1학년, 이제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지난주에 시범 수업을 해본 것인데요. 음,
지금 학생이 2명밖에 없긴 한데 학생이 여러 명이 나오면 아마 페이지에 학생들이 더 꽉 차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장만 한 화면입니다. 제가 여기 있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나와 있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학생 밑에 학생들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 이름도 있겠죠. 선생님이라고 나오고요. 자, 그렇게 하고 기본바가 있는데요. 이 기본바 기능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메뉴바는 줌이랑 동일한데요. 줌이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들에 위해서 간단히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카메라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 모양으로 생긴 것을 누르면 그 카메라를 끄거나 켜실 수 있고요. 이 마이크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번 누르면 마이크가 꺼지고 또 한 번 누르면 마이크가 켜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다음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쓰실 아이콘인데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화살표가 생긴 아이콘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화면을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PPT나 문서, 뭐 노트북에 있는 자료, 아니면 유튜브, 아니면은 그 자체에 들어있는 화이트보드 같은 것을 학생들한테 공유해서 함께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음,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는요. 이렇게 말풀선으로 되어 있죠. 네, 채팅 기능입니다. 학생들한테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요. 파일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은요. 참여한 학생들의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뜨면서 학생들 이름이 나오겠죠. 다음, 되게 유용한 기능인데요. 모듬 수업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우리가 실제 비대면 수업에서 이렇게 조를 만들고 선생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질문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하잖아요. 자, 이 개념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듬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선생님이 어, A방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B방에 또 입장하셨다가 나오셨다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Q 모양은요. 퀴즈를 만들거나 이제 정답을 확인하는 학생들의 이제 정답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또 다음 기능은 이 기능은 학생들의 마이크를 모두 끌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학생들 마이크가 다 켜져 있으면 어떤 사운드가 겹치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녹화 기능이 있는데요. 이 녹화 기능은 오직 선생님한테만 주어지는 기능이고요. 학생들의 동의 없이는 녹화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녹화 버튼을 누르면 학생들에게 녹화가 시작됩니다 하는 메시지와 함께 그 녹화 시간이 진행하는 빨간 동그라미가 상단에 뜨게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압니다. 그래서 녹화는 이제 동의하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학생은 녹화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발표자로 지정을 한 학생들도 녹화 기능은 없습니다. 오직 선생님한테만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 비디오나 오디오의 품질을 설정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전화기 모양은 수업을 종료하는 기능의 아이콘입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 기능을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해볼 건데요. 자, 먼저 화이트보드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바를 누르시면 화이트보드가 나오는데요. 그 화이트보드를 공유를 하면 이렇게
칠판, 빈 칠판 같은 것이 나오고 학생들이 왼쪽에 뜹니다. 그리고 여기 뭐 펜이라던가 뭐 텍스트라던가 뭐 지우개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필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딜레이도 없고 글자 크기도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단 문제가 있는 게 현재 여기 EBS 화상 수업 내에서는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같은 다른 어떤 모바일 장치가 공유가 아직 되지 않아요. 그 고객센터에서는 이게 추후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이렇게 화이트보드에 직접 필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펜마우스나 그러니까 와콤 같은 거 학교에 있는 와콤 뭐 이런 것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아이패드나 갤탭에 그 듀얼 모니터 기능을 가능해 주게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있어요. 그것을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에게 사용하실 분들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유튜브를 공유할 수 있는데요. 유튜브 주소는 상단의 이 부분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를 공유하면 학생들과 함께 영상을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영상이 버벅이거나 사운드가 겹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무리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잠시 멈추고 설명을 하셔도 되고, 영상을 튼 채로 설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PPT를 공유했습니다. 지금 공유 방식은 계속 같죠? 동일해요. 내용만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PPT를 공유하시면 선생님에게는 오른쪽 옆에 PPT의 상세 페이지가 보여지죠. 그러나 학생은 다음과 같은 메인 페이지만 보여지게 됩니다. PPT뿐만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한글 파일, PDF 파일, 사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클릭 한 번으로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서도 마찬가지죠?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학생이 찍어서 보내준 사진인데요. 왼쪽에는 사람들이, 학생과 선생님들이, 오른쪽에는 이렇게 자료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에게 파일을 공유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채팅창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문서를 첨부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바로바로 잘 열린다고는 하는데, 문제가 PDF 파일 같은 경우에는 잘 열리는데, 한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집에 한글 뷰어가 없거나 아니면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휴대폰에서 한글 파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글 뷰어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1학년의 경우는 국어 시간에 이것을 사용할 것이라서 제가 다 깔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퀴즈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선생님께서 퀴즈를 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소가 나타나요. 퀴즈가 성공적으로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그러면 이 주소 복사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아까 그 채팅창에다가 붙여 넣으세요. 그리고 클릭하시면 학생들에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게 학생 화면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OX라든지 오지선다라든지 단답형의 문제를 풀고 제출하기를 누르면 바로 정답입니다. 틀렸습니다. 라는 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선생님은 이걸 일일이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까 문제 낸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어떤 학생은 정답을 맞췄다, 어떤 학생은 뭐 틀렸다,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다음으로 모둠 활동 기능입니다. 자, 모둠 활동은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개의 모둠을 정해 놓은 다음에 모든 공지사항을 이렇게 써서 보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둘이 대화해 보세요. 대화한 후 캡처 부탁드립니다." 라고 쓰면 학생들한테 메시지가 가고요. 학생들의 대화 내용도 여기 뜹니다. 선생님은 모둠을 종료하시거나 수업 시간을 연장하실 수도 있고요. A 모둠, B 모둠, C 모둠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발표자 지정 기능입니다. 이 발표자 지정 기능은 뭐냐면 학생 한 명한테 가서 이 사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세 개의 점이 나타납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 학생을 발표자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발표자로 지정하면 그 학생은 선생님처럼 자신의 컴퓨터 화면을 다른 학생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즉, 발표자가 되면 선생님의 공유 기능을 갖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의 환기 기능입니다. 저희가 줌 수업도 그렇고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어떤 학생이 이제 듣고 있는지 확인을 할 때 이름을 부르는데요. 일일이 화상 수업에서 이름을 부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학생한테 가서 주의 환기 기능 아까 그 점 3개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클릭을 하시면 학생한테는 요렇게 아래 숫자를 여기에다가 넣어라 이런 장면이 떠요. 그러면 그 학생이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안 사라지면 이 학생은 화면을 보지 않고 이제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즉,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주의 환기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의 환기 기능을 키면 요렇게 손바닥 모양이 학생 얼굴 옆에 요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학생이 답을 입력하면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출결 기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상 수업을 마치고 나오시면요.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제 학습 관리에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이 학습이 완료되었다. 뭐 시간도 다 나오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밑에서 이렇게 엑셀도 다운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좋은 점, 편리한 점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이메일로 옵니다. 이건 제 이메일인데요. 보면 이렇게 EBS 화상 수업 결과라고 해서 어떤 수업 참가 시간, 최초 입장 시간, 최초 퇴장 시각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또 만약에 수업 시간에 녹화를 하셨다면 비디오 파일, 또 녹음을 하셨다면 오디오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EBS 화상 수업의 전반적인 운영 방법을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헷갈리시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영상을 EBS 온라인 클래스 오늘 연수 게시판에 올려둘 터이니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좀 의문이 간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로써 연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